저 질의 시작하기 전에 김용원 의원님 저쪽 마이크 있는 쪽으로 답변하시려면 마이크 앞으로 가셔야 되잖아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동영상 하나 잠깐 보시겠습니다. 처음부터 소리가 안 들려. 소리가 안 들려요. 다시 해주시 바랍니다. 시간 멈춰 주시고 처음부터. 길 막지 마세요! 길 막지 마세요! 길 막지 마세요! 관청이 위원장 만나러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말씀됐습니다. 저 뒤통수 보이는 분이 그 김용원 의원 맞죠? 저 동영상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저와 고민정 의원이 안창호 위원장님 당시 3시부터 전원위원회가 있을 예정이었는데 저와 고민정 의원, 서미화 의원이 혹시라도 절차상의 하자가 생길까봐 방청 신청을 해서 방청 권한을 가지고 3시부터 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4시까지 그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와 고민정 의원, 서미화 의원이 한층 아래에 있는 안창호 위원장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게 1월 13일 오후 4시경입니다. 안창호 위원장을 만나러 간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 앞길을 막으셨죠? 그래서 제가 길 막지 마세요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잠시만요. 답변하라고 제가 여쭌 거 아니에요. 자꾸 일방적으로 자, 사실하고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길 막지 마세요. 답변 시간 드릴 테니까요. 좀 기다리십시오. 예, 네, 김용현 의원님 답변 시간 드릴 테니까 좀 기다리세요. 길 막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그거는 고민정 의원도 들었고 주변에 있는 분들이 다 들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심지어 저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약하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4시경 조금 지나서 안창호 위원장님 뵈러 가서 안 위원장님, 예, 그때 저희들이랑 이런저런 말씀 나누셨죠? 바로 한층 위에서 저런 일이 벌어지고 그래서 김용원 위원장님을 지나서 위원장님 만나러 가기까지 이렇게 힘든 여정이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일반적 행동의 자유가 저는 침해됐다고 보여요. 저의. 그렇지 않습니까? 뭐 거창하게 거주 이전의 자유까지도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인권위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더군다나 소관상임위원회 의원이 갔는데 저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안창호 위원장님 이런 일이 또 벌어져야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 문서 이 문서를 보면요, 문서 중에서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있잖아요.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익은 첫 글자부터 마지막 글자까지 김용원 의원이 적었다고 쓰셨다고 얘기한 거. 11쪽에 보면은요, 경제 관료에 불과한 최상목 장관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한 페이지를 넘기면은요, 12쪽에 일개 영장 담당 판사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였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 다음에 기관 종사자들, 수사기관 종사자들과 법관들이 함부로 내란죄 성립을 예담하고 마구잡이식 영장 발부에 나섰다라는 얘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검찰총장, 공수처장, 국가수사본부장, 국방부 조사본부장, 국방부 검찰단장에 대해서는 부화뇌동한다라고 평가하고 있고요. 14쪽 아래에는 공수처에 대해서는 이는 법리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가소로운 주장이다. 안창호 위원장님 법률가로서 소위 인권위원회에 제출된 문서에 이런 기관과 개인을 낮잡아보고 혐오하는 표현이 들어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제가 지금 읽은 거는 기관과 개인을 혐오하고 낮잡아보는 표현이 맞죠?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안타까우시죠? 혐오하고 낮잡아보니까 이런 문서예요. 이런 문서가 전원위원회에 상정이 돼야 되는가 여쭙지 않을 수 없고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 문서를 아까 김성애 위원께서도 보여주시고 하셨는데 쭉 보면은요,
오만과 편견, 반인권적 혐오가 가득한 문서고요. 법률 용어를 동원해서 주관적 사실 판단에 근거한 궤변으로 점철된 문서라고 보입니다. 사실관계와 법리에 있어 객관적 사실과 충분한 논증 제공하지 못했고 심지어 관련 대법원 판례나 헌재 결정 왜곡했습니다. 일일이 다 한 페이지에 그런 게 너무 가득해서 일일이 지적하기도 힘들 정도예요. 그리고 헌재 결정 사항을 왜곡하거나 전혀 반영하지 않는 오류도 무릅썼어요. 그러면서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독단적으로 전제하면서 탄핵소추 피소추자이자 내란죄 피의자의 윤석열의 형사 절차상의 권리만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취약한 소수자의 인권 보장에 진력해야 할 인권위가 한 1분 반 정도만 더 넣어주시죠. 네, 1분만 더 드리겠습니다. 예. 사실도 아니고 인권 보장 기관에 취할 적절한 논리도 될 수 없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인권 관련성이 없습니다. 인권위원회에서 다룰 상정할 안건은 인권 관련성이 있어야 되는데 인권 관련성에 대해서 뭐라고 써놨냐면 그냥 대단히 중요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다. 이것밖에 없어요. 근거가 없습니다. 이렇게 안건 상정이 돼도 되는 겁니까? 천상천하 유아독전이에요. 이 글을 보면 정말 부끄럽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PPT 한번 좀 보시죠. 마지막 장 보세요. 전원위원 잘 보이지가 않는데요. 전원위원회에 위원들이 직접 상정한 안건들이 어떻게 다뤄졌는가에 대해서 제가 다 조사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인권위원회가 만들어진 이후에 9건이 있었고요. 이번 인권위원회에서만 2023년부터 2025년까지만 8건이 있었는데요. 8건이 있었는데요. 안건 제출일로부터 짧으면 12일, 길면 378일이 걸려서 전원위원회에서 다뤄졌습니다. 위원장님. 예. 왜냐하면 논란이 될 것이 뻔하니까 위원장님과 사무총장님께서 설득을 하기도 하고 일부러 지연을 한 것처럼 보이는 것도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근데 많은 분들과 이야기하고 설득하기 위해서 12일, 48일, 378일, 38일 이렇게 많은 시간들을 소요하셨어요. 그냥 고무도장이 아니시잖아요.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안건이 상정됐으니까 제출됐으니까 전원위원회에 올린다. 저는 이런 태도는 대한민국의 인권의 보루인 인권위원장께서 그렇게 그냥 형식 절차 다루듯이 할 게 아니라 설득하고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고 그다음에 인권위원회의 존립 근거와 위상을 생각해서 충분히 숙고하고 숙려하고 소통해서 철회할 게 있으면 철회를 하도록 정무적 역할을 하시는 것 또한 위원장님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대통령 관련해서 직권 조사를 해라. 그리고 의견 표명의 건에 대해서와 동일한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뭐 편향적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것도 그렇게 동일한 절차를 예, 그리고 23년 이후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건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직권으로 긴급 안건으로 제출이 돼서 이런 안건들은 대부분 일주일 내로 곧바로 상정이 됐습니다. 뭐 일주일이 좀 넘은 것도 있네요. 이와 같이 그 곧바로 대부분 상정이 됐습니다. 2023년 이후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여하튼 직권 조사나 긴급 안건이 아니라 의원들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이게 지금 말씀드린 게 23년 4월 13일 이후로 6건이 제출이 되고 그런 것들은 거의 곧바로 이렇게 의안이 제출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전에는 몰라도 최근에는 이렇게 운영됐음을 말씀드리고 여하튼 우리 아니 지금 우리 지금 뽑은 겁니다. 여기. 잠깐만요. 예. 여기 위원장님 다 말씀하셨어요? 그럼 확인하겠습니다. 예. 이거 맞는 거죠? 23년 4월 저기 잠깐만요. 저 신다시 의원 1분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만. 예. 23년 4월 13일 날 예. 제출된 예. 서건정, 김수정, 서미화, 윤석희 네 분이 제출한 예. 거예요. 예.
이거 안건 상정 4월 24일 날 하셨어요. 그러니까 열흘 정도. 12일 소요됐고요. 예, 열흘 그다음에 정도. 예. 북한인권법 시행 7년에 즈음한 북한인권재단 이사회 추천 예, 권고 예. 8월 9일 발의돼서 9월 25일 48일 소요됐어요. 아니 그렇죠? 8월 그리고 28일 날 상정됐습니다. 9월 25일 날 의결됐잖아요. 8월 28일입니다. 우리가 예. 확인 9월 25일 의결된 걸로 저는 인권위원회에서 확인을 했고요. 그거는 뭐 확인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거는 의결 날짜가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결까지 그렇게 걸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상정은 그다음에- 곧바로 된 겁니다. 그다음에 28일 날. 소위원회에서 의견 불일치일 때의 처리 378일 소요됐죠. 그건 맞죠? 그거는 의결이랑 네. 다른 거죠. 상정이랑은. 의결과 상정 저는 이제 의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건 예. 저는 그리고 지금 상정을 했기 그다음 때문에 민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 표명의 건도 38. 예. 네, 마무리해 주시고요. 추가 그러니까요. 혹시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우리 남기선 의원이 제기한 것도 아직 그거 결정이 안 났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 기계적으로 그냥 상정하는 게 상정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승려와 조정의 역할을 해 주십사 하고 위원장이 하여튼 우리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네, 제가 위원장님도 마무리해 주시고요. 예. 네, 네. 유념하겠습니다만은 그 원칙적으로 이렇게 제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반드시 그 인권위원장은 상정은 해야 됩니다. 그 점을 제가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예. 뭐 김영호 의원님도 하실 말씀 있으면 30초만 네.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신장식 의원님께서 본인과 고민정 의원의 이 길을 막았다. 그래서 일반적인 행동 자유권을 박탈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길을 막은 것이 아니고 길을 비켜드리지 않은 겁니다. 근데 나는 왜 길을 이렇게 비켜드려야 되냐 이런 것입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봐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날은 제가 그 자리에 서서 가로막혀 있었던 것은 전원위원회의 회의장에 입장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갔던 것인데 인권위원회 직원들하고 인권단체 한다는 사람들하고가 저의 입장을 저지한 겁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행동 자유권 박탈 수준을 넘어서 가지고 엄연하게 공무집행 방해의 범죄 피해를 당한 겁니다. 네, 마무리해 주세요. 예. 인권 김영원 단체의 의원님, 직원 예, 들어가 주시 바랍니다. 인권 단체 구성원들이 그렇게 하는 것도 말이 안 네. 되지만 김영원 의원님, 예, 충분히 들었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인권위 직원들이 범죄 김영원 행위를 저지르는 의원님, 거 충분히 이거에 대해서는 들으셨어요. 왜 말이 없으신가요? 예, 들어가세요. 예. 달리세요 그 사람들한테 안창호 왜 위원장님 다른 사람을 막아요 그렇다고? 길을 막은 것과 비키지 않은 것의 차이가 뭔지 좀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우리 제가 왜 비켜드려야 됩니까? 궤변의 연속에 궤변의 연속. 길 가는 끝판을 봅니다. 그냥 끝판왕을. 그냥 유튜브나 하세요. 그거 유튜브. 말씀 삼가 주세요. 말씀은 김영원 의원이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 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 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 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 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 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4년, 2025년 계속해서 기대해볼 섹터는 AI입니다.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텐베고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의 수익률을 손에 쥘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으로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없이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